오늘은 Impossible Trinity라고 이게 환율 시스템과 관련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조금 할 텐데 Impossible Trinity라고 하면 Free Capital Flow라고 그래서 자본의 유출입이 자유로운 것, 그 다음에 Independent Monetary Policy 그래서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취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Fixed Exchange Rate 그래서 고정 환율 제도를 취하는 것을 세 개의 축으로 놓고 이 세 개를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그 중에 이 두 개의 축인 Free Capital Flow와 독립적인 통화 정책, 그러니까 자본의 유출입이 미국의 경우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취할 수 있지만 뭐를 거부한 거예요? 고정 환율 제도를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변동 환율 제도를 취하고 있고, 홍콩 같은 나라는 자본의 유출입이 자유롭고 고정 환율 제도를 취하고 있지만 뭐를 포기한 거예요?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통화 정책이 어떻게 보면 환율 시스템 정책에 종속되는, 구체적으로 홍콩은 커런시 보드라고 하는 특별한 형태의 고정 환율 제도를 취하고 있어서 그 US 달러가 많아지면 자국 통화량도 늘어나고 US 달러가 적어지면 자국 통화량도 줄어들고 그런 식의 고정 환율 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통화 정책은 포기한 거죠. 반면에 중국은 이 세 개의 축 중에 독립적인 통화 정책도 취하고 있고 고정 환율 제도도 취하고 있지만 뭘 포기했습니까? 자유롭게 자본의 유출입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은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풀어서 한 얘기가 이미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는 고정환율 제도를 포기를 했고 중국의 경우는 자본의 유출입을 포기했고 홍콩 같은 나라는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포기했다 하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나라가 새로운 환율 제도를 선택하고자 한다고 하면 이제 옵션 1, 2, 3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미국처럼 옵션 1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고정 환율 제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변동 환율 제도를 선택하게 되면 변동 환율 제도는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다 보니까 환율이 굉장히 변동성이 높아지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금태환 정지 선언을 닉슨 당시 대통령이 70년대 초에 하면서 이제 고정 환율 제도를 포기를 했고 그러면서 환율의 변동성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그 당시에 이제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시카고 대학교 경제학자가 파생 상품을 잘 활용을 하면 이 환율의 변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미국이 이제 파생 상품이 잘 발달된 나라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파생 상품이 7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고 그리고 그 파생 상품의 대부분은 그 70년대의 경우 이 환율의 변동성을 해지하는데 많이 활용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의 경우고 옵션 2처럼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포기하는 경우 이제 말씀드린 대로 홍콩은
커런시 보드라고 그래서 통화위원회 시스템을 취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한 아마 홍콩도 고민을 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처럼 고정환율 제도를 취하고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취하고자 하면 자본의 유출입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이 중국도 했겠지만 지금 사실 원칙적으로는 중국 자본이 중국 밖으로 나가는 것이 제한이 되지만 또 그 국제적인 부동산 시장 그리고 금융시장에 중국 돈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흘러나와서 영향을 주는 걸 보면 그거는 뭐 편법으로 흘러나온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 옵션 3 같은 경우 자본의 유출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때에는 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